이번 시간은 우리가 수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수렴과 발산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 번 정도는 거쳐가게 되는 교과 과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젤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을 따질 때 교과 과정에도 나오는 문제 중에 이 티끌을 모았을 때 태산이 되는가 또는 티끌을 모았을 때 여전히 티끌인가를 따질 때 조화급수 문제가 언급이 되는데요. 조화급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급수죠.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무한히 더해 나간다면 이 결과값은 수렴할까 발산할까. 물론 여러분들은 교과 과정상에서 이것이 발산한다고 배웠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증명법 중에 하나가 비교 분석법에 의한 겁니다. 대충 소개를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 그 수열들의 항을 2를 빼놓고 2분의 1 하나 묶고요.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는 4개를 묶고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6개 이렇게 묶어 나갑니다. 이렇게 묶어 나갔을 때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즉, 요 2분의 1은 같고요. 여기 4분의 1은 같잖아요.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 묶음이 요 묶음보다는 클 겁니다. 마찬가지로 5분의 1부터 8분의 1이 있는데 8분의 1은 같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각각 이 8분의 1보다 조금씩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개를 묶은 합이 밑에 있는 4개보다는 클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해 간다면 여기 8개에 묶여져 있는 항은 밑에 있는 8개에 묶여져 있는 항보다 그 값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는 16개에 묶여진 항, 그 밑에 16개에 묶여진 항이 위에 게 더 크다는 얘기죠. 수열은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무한히 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그 항들의 합은 아래에 있는 항들보다는 결과값이 클 겁니다. 합이. 그런데 밑에 걸 가만히 보면 요것도 2분의 1, 요 2개 더해도 2분의 1, 4개를 더해도 2분의 1겠죠. 16분의 1을 8개 더해도 2분의 1, 그 다음에 32분의 1을 16개 더해도 2분의 1이니까 끊임없이 2분의 1이 더해져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한으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교과 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이 증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아직 요거를 배울 단계에서는 우리가 적분을 배우지 않았지만 적분 판정법으로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적분을 조금만 알면 이렇게 볼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간격이 자연수니까 1씩 증가하는 거고요. 요 함수식이 y는 x분의 1입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요 함수값이 1일 거고요. 여기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겠죠. 가로가 1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놓고 여기 함수값이 되겠죠. 즉, 요 지점에 함수값들을 읽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네모칸에 뭐가 되겠어요? 넓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네모의 넓이는 이 y는 x분의 1이라는 것을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보다 조금 클 거잖아요. 그런데 이 y는 x분의 1을 1부터 정적분을 무한대까지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적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간단하게 해보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 결과값이 무한대가 나옵니다. 즉, 요 y는 x분의 1이라는 그 함수와 x축 그리고 x는 1 그리고 무한대까지 아래면의 넓이가 무한대니 위의 값들은 요 직사각형들 합한 거잖아요. 직사각형 넓이가 그보다 더 크잖아요. 무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한대 발산한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그 조화급수라고 하는 급수는 그 리만 제타 함수에서 요 s 대신 1을 집어넣은 겁니다. 리만 제타 함수는 요 1일 때는 발산하지만 요 1s 값이 1보다 조금이라도 큰다면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화급수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 중에서 간혹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1분의 1이 아니고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을 끝까지 더하면 그러면 그 값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과정은 사실은 고등과정에 들어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문제를 이제 바젤 문제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를 제기한 학자는 이탈리아의 맹골리라고 하는 수학자가 처음 제기를 했는데 문제가 이제 바젤 문제로 이렇게 알려진 부분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바젤 대학이 있는데 그 베르누이라는 수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바젤 문제라는 문제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최초로 그 해결한 사람은 수학의 신이죠. 오일러가 이것을 좀 증명을 했습니다. 이 결과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오일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냈을까라는 과정을 좀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오일러는 다방면으로 정말 뛰어난 수학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는 오일러가 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함수가 sin x 함수예요. sin x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들은 사인 그래프를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 걸로 지금 써놓은 값들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sin 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저기 있는 0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처럼 n 플러스 마이너스 n파이 형태의 해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 영상을 찾아보다 보면 그 sin x를 테일러 급수의 특수 형태인 맥컬린 함수로 표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함수들을 당함수의 무한의 합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지난 저 영상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sin x를 맥컬린 급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은 앞쪽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sin x를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번 오일러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이라고 하는 거 이퀄 제로를 만들어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이거의 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해를 알면 뭐를 세울 수 있어요? 다항 방정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0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가 쭉 나오도록 방정식을 만들면 sin x는 이렇게 만들겠죠. 요거 이퀄 제로를 만들면 0,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이 파이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쭉 써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양변을 이제 x로 나누어 버립니다. 양변을 x로 나오면 x분의 sin x는 여기 이제 x가 나눠지면 없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이제 합차 공식을 써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즉 c 곱하기 c 값은 아직 이제 미정계수니까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파이제곱일 거고요. 이렇게 두 개항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파이제곱처럼 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죠. 자, 요 식을 마이너스 파이 제곱, 요거는 요식은 마이너스 파이 제곱으로 묶어버리고요. 요식은 마이너스 4파이 제곱으로 묶고요. 요식은 마이너스 9파이 제곱으로, 요식은 마이너스 16파이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전개하면은 요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거랑 곱하면 뭐가 된다고 이렇게. 위의 식과 밑의 식은 같은 식입니다. 자, 그런데 삼각함수의 극한을 배운 친구들은 x분의 sin x라고 하는 그 극한값을 취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극한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렇단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x분의 sin x를 극한하면 1이라면 같은 식 얘도 극한을 취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 값은 0이 되고요. 이 값도 0이 될 거니까 이만큼 결과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겠죠. 쭉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 앞에 값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즉, 이 앞에 있는 미정계수 전체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x분의 sin x라는 결과값은 이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맥컬린 함수를 보면 sin 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sin x를 x로 나눠버리면 여기 있는 x들의 차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씩 쫙 줄어들겠죠? 그럼 그 줄어든 식을 요 옆에다가 써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젠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보는 거냐면 x제곱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2차식들에 쭉 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쭉 전개하다 보면 x제곱이라고 하는 차수는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항하고 곱했을 때는 여기서는 다 1과 곱했을 때만 x제곱창이 나오죠. 요항에서는 요거랑 곱했을 때는 요 1, 나머지 1과 곱했을 때만 x제곱항이 나오죠. 그럼 무한히 하더라도 x제곱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 값이 좌변에 다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변 x제곱의 개수값은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1이잖아요. 이런 결과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지금.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그죠? 그러다 보면 이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을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로 나누어 버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1제곱분의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이라는 바젤 문제의 결과값이 6분의 파이제곱이라는 값을 알아냈습니다. 오일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 있는 식의 아이디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이용해서 지금 요것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분모 쪽에 짝수제곱분의 1 형태의 합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쓰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구해낼 수 있고 그 값을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오일러는 발견해냈습니다. 오일러의 이 증명법을 따라가다 보면 분모가 짝수제곱분의 1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리만 제타 함수 값들은 결과값을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오일러가 위대한 부분들은 또 한 가지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 알아냅니다. 즉 리만 제타 함수 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소수들과 소수들의 곱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오일러의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교과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조화급수에 대한 발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바젤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고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바젤 급수의 그 합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 값이 나오고 그래서 최초로 증명한 오일러의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오일러의 곱셈 공식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